유일하게 운영 중인 충북대병원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실이 곧 폐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직 근무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인데 폐쇄된다면 서울이나 대전 등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거리 아무데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청주시도 무단 방치 킥보드를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동군 용산면 이장단이 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지역 부동산업자와 공무원 등 지금까지 15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활한 교통흐름뿐 아니라 사고율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회전 교차로 추가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병원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실이 곧 폐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직 근무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인데 이대로 폐쇄될 경우 위급 상황 발생 시 서울 등 대도시로 응급 이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 본관 4층에 자리 잡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입니다. 고령 산모, 조기 분만 등 고위험 산모와 태어난 직후 생명이 위태로운 신생아를 도맡아 치료하는 곳입니다. 도내 다른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수년 전 인력 부족과 적자 운영으로 문을 닫았고 충북대병원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25개 병상이 운영 중인데 곧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고 심각할 경우 올해 안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 부족입니다. 현재 교수 포함 의사 3명이 24시간 돌아가며 당직을 서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경무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곧 한 명이 사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청주와 인근 지역의 산부인과에서 응급 분만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서울이나 대전 등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주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어린 미숙아일 경우에는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를 더 채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 센터의 전담 의료진은 소아과를 전공하고 2년간 신생아 중환자 분과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구조로 아무리 몸값을 높게 불러도 수도권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끼리 의료진을 뺏고 뺏기는 악순환의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전, 강원도,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 새로 생기는 병원들에서 계속 새로 배출되는 의사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볼 수 있는 의사들을 연봉을 올려가면서 계속 빼나가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2년 사이에 연봉이 기존에보다 1억 이상 오르게 된 상황이죠. 다음 달 배출되는 신생아 중환자 분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고작 8명. 이들 가운데 충북대병원을 지원할 의사는 현실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 신생아 응급치료 시스템의 붕괴는 한 번 무너진 지역 의료 기반이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전용 주차 구역까지 조성했지만 공유 킥보드를 거리 아무데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여전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무단 방치 킥보드를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청주시도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여러 대의 킥보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 전용 주차 공간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청주시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는 현재 8,200여 대. 무단 방치되는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매년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업체에 부담 없이 6천만 원의 비용을 전액 시 예산으로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든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줄여드리고자 하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대신에 업체에서는 여기다 주차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했어요. 하지만 전용 주차 공간 조성 이후에도 무단 방치 사례가 계속되면서
최소한 다른 자치단체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무단 방치 킥보드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 견인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장 앞서 견인 조치를 시행한 서울은 이미 견인된 킥보드 수가 14만 대를 넘었고 화성과 안산 등 수도권 도시들도 강제 처분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간담회 해소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해서. 행정기관의 처분 권한과 대여업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여러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계류된 상태. 현재로서는 시군의 조례를 통한 제재밖에 할 수 없는 가운데 청주시는 올해 안으로 강도 높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영동군 용산면 이장단이 지난해 여름쯤 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역 부동산업자와 공무원 등 지금까지 15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사무실 내부에 있는 서류를 면밀히 살핍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이 폐기물 업체가 영동군 용산면 이장단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6월쯤. 영동군에서 폐기물 매립장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동의서가 꼭 필요한데 사전 작업으로 근처 이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한 결과 용산면 부동산업자와 이장협의회장이 주도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자금 3억 원을 마련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용산면 부동산업자 A씨와 손을 잡았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B씨를 포섭했고 이 둘이 함께 이장들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겁니다. 영동군청 공무원이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사업 예정지를 매입하려면 여러 토지주의 연락처가 필요했는데 군청 공무원 C팀장이 A씨에게 개인정보를 주고 1,5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 공무원 2명도 C씨를 도운 걸 확인했습니다. 또 폐기물 업체 관계자도 주민 동의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최소 자기한테 수중에 떨어지는 금액이 적어도 10억, 많게는 100억까지 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경찰은 우선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이장 6명과 폐기물 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이장협의회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나머지 이장 16명도 봉투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신여루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90만 원을,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최 전 차장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이 밀집한 도로가 아니라면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가 편리할 때가 많은데요. 원활한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회전교차로 전환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충인동에 있는 제1로터리입니다.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 지나가자 또 다른 차량이 질서 있게 들어서고 단 몇 초 안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도로가 5갈래로 뻗어 있어 차량 이동이 빈번한 곳인데 신호대기 없이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는 되게 그 시간이 오래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로터리가 생기고서 너무 편해졌고 그거 잠깐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회전교차로 189곳에 설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차량 통행 시간은 평균 20초에서 16초대로 4초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입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 수준으로 감속되다 보니 교통사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2.7명에서 1명으로 6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관내에 설치한 회전교차로는 총 20곳, 시는 교차로 구조상 사고 위험이 높거나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이 좀 혼잡한 곳을 선정해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통해서 대상지가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주시는 신림현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송암교차로 한 곳을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추운 겨울 야외에서 장작에 불을 피워 불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각양각색의 화목 난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난로 안에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릅니다. 연소 방식에 따라 불꽃이 회전하기도 하고 옆으로 세차게 내뿜기도 소용돌이치기도 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모양을 딴 난로부터 연기 모양이 유령 같다고 해 고스트로 이름 붙여진 난로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두 화목난로들로 천주 네오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따뜻함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화목난로 전시회입니다. 화목난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난로 6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공방에서 수작업한 작품들로 시중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도 지난 10년 동안 수집해온 화목난로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공방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고요. 다시 나타날 수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로 회원들의 소장품을 같이 모아놔서 좀 지난 거에 대한 역사를 좀 기록을 하고자 난로에 대한 전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작이 타면서 내는 소리와 냄새, 수시로 변하는 불꽃들을 보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목난로.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불멍을 즐길 수 있는 화목난로 체험과 불꽃 영상 시연 등 이색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올해 화두로 실력 다짐을 제시한 충북교육청이 오늘 58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학력 신장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실력 다짐의 학교를 만드는 구성원들의 힘을 이끌어내는 건 학교장의 리더십이라며 일반고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신입생 입학 전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일반고 학력 신장 방안, 이를 위한 학교장 리더십 강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동 전체를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인 것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총선일 60일 전까지 마치거나 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이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충주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퇴보하고 있다며 권력의 폭주를 막고 충주가 중부 내륙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3,537건 101억 9천만 원의 탈루 은닉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69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가 18억여 원이었습니다. 청주시는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97개 법인을 조사했고 산업단지와 창업 중소기업, 자경 농민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시가 옛 국정원 부지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오는 6월까지 주민대상 사업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복합 문화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확정하고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한 옛 국정원 부지는 지난 2000년도에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청주시 이통장협의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갖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 참여운동으로 이용기 협의회장은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는 이통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 이통장협의회는 각 읍면동 회장 43명으로 구성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창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인 창업이 이루어진 곳은 식료품점과 식당 등 3곳으로 김창규 제천시장은 오늘 이주 동포들의 점포를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이 2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일 정식 개장합니다. 음성군 신천리 일원에 21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음성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과 풋살장,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야외 농구장 등을 갖췄습니다. 음성생활체육공원은 평일과 주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네, 오늘 CJB 뉴스에서는 폐기물 업체 허가나 인사청탁과 관련해 공무원이 또 이장단 등이 뇌물을 받아 수사를 받고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인데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때론 올바르게 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